반갑습니다.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평상시에 치아를 잘 사용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치아가 흔들리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덜컥 겁이 나기도 하죠. 잘못하다가 내 입 뽑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치과를 방문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흔들리는 치아가 있을 때 치과에 방문하면 꼭 임플란트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치과에 오시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흔들린다고 해서 치아들을 다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흔들리는 치아도 적절한 치료를 잘 하면 안 뽑고 오래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심하게 흔들리는 치아는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흔들리는 치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뽑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가 뭔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흔들리는 내 치아 뽑지 않고 잘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갑자기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약간씩 흔들리고 있다가 흔들림이 심해졌을 때 그거를 인지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치아의 흔들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치아의 흔들림을 치아 동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치아의 동요는 크게 생리적인 동요가 있고 병리적인 동요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동요라는 거는 정상적인 흔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치아 구조물은 치아 뿌리를 잇몸뼈가 감싸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치아 뿌리와 잇몸 사이에는 치주인대라고 하는 아주 얇은 막처럼 생긴 섬유 조직이 연결되어 있어요. 치아 뿌리와 잇몸뼈 사이에. 이걸 우리는 리가먼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치주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얇은 조직이 치아 뿌리와 잇몸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대의 두께가 0.5mm에서 0.3mm, 4mm, 5mm, 1mm 이내인데요. 아주 얇은 폭인데 그 폭만큼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완충 역할을 하니까요. 쿠션처럼. 그러니까 치아가 음식물을 씹는 교합력을 치아 뿌리를 통해서 잇몸뼈로 전달해 줄 때 치주 인대 조직이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치주 조직은 연조직이기 때문에 탄성이 있고, 이런 탄성에 의해서 치아들이 약간씩 흔들리는 거죠. 평상시에 흔들립니다. 다만 이거를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다가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와 잇몸 조직들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던 잇몸뼈가 3분의 2가 소실이 되고 3분의 1만 남게 되면, 그 정도 되면 치아가 꽤 많이 흔들리는 거를 본인도 자각하게 되죠. 그때 갑자기 내 치아가 흔들리네? 이렇게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병리적 동요는 잇몸 조직이라고 하면 잇몸 연조직과 또 속에 있는 잇몸뼈 그리고 치주인대까지를 포함합니다. 이걸 치주조직, 잇몸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잇몸 조직이 잇몸 질환에 의해서 점점 소실돼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리적 동요가 나타나죠. 그래서 흔들림을 못 느끼다가 우리가 치아를 잡고 흔들어 보면 이 치아의 동요가 1mm 이상 흔들리는 정도가 치아의 병리적 동요라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병리적 동요가 나타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잇몸 질환 때문에 치조골이 내려가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외상성 교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치아가 교합될 때 하나의 치아 혹은 몇 개의 치아에 힘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치아가 지속적으로 과도한 힘을 받으면서 치아가 들썩들썩 움직이면서 동요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외상성 교합에 의한 치아 동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외상성 동요나 혹은 교합에 의한 동요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잇몸 질환에 의한 동요는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크게 동요가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치아가 더 많이 흔들린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스케일링은 치아 동요랑은 사실은 거의 영향이 없는 치료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 부분을 치료를 하고 나면 뭔가 시린 느낌도 들고, 왜냐면 치석이 덮고 있던 치아 표면이 새롭게 노출되니까 부어있던 잇몸이 좀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보면 치아가 더 길어 보이기도 하고, 혹은 치아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더 보일 수도 있다 보니까 더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스케일링이 치아 동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아가 흔들릴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봐야 되겠죠. 우선 치아가 흔들리는 게 언제부터 흔들렸는가, 혹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흔들리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내가 어디에 부딪힌 적도 없고 그런데 내 치아가 흔들린다. 근데 내가 잇몸에서 피도 나고 평상시 잇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좀 불편했다. 이렇게 보면은 잇몸 질환에 의한 동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줘야 될 첫 번째는 구강위생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잇몸이 더 나빠지지 않게
때 그 부분 양치를 정말 많이 신경 쓰시고 양치하는 습관을 바꾸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더불어서 집에서만 뭘 한다고 동요가 많이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잇몸 치료를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잇몸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 등을 드시면 도움이 일정 부분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로는 예를 들어서 비타민 D나 칼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조적으로 복용하신다고 하면 잇몸뼈 소실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주 보조적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치과에 빨리 방문하셔서 해당되는 잇몸 질환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에 뭔가 부딪혔어요 내가. 근데 동요가 있다. 근데 그 동요가 얼마나 심하냐를 보고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조금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한 일주 정도 지켜보면서 동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를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동요가 심해요. 많이 흔들려요. 서로 건들면 치아가 움직일 정도라고 하면 이건 이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아 동요가 있는데 방치를 계속한다 그러면 잇몸 질환에 의한 치아 동요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대부분의 치아 동요는 잇몸 질환에 의한 동요라고 보여지니까요. 이게 정말 방치되면 그때는 뽑아야 되겠죠. 근데 뽑는데 그 흔들리는 치아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치아 여러 개를 같이 뽑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잇몸 질환이 확산이 되면서 치조골 소실이 하나의 치아에 국한돼 있던 것들이 인접해 있는 치아들까지 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동요가 있는데 이걸 방치하는 거는 현명한 길이 아니죠. 소중한 내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치과에 방문하셔서 흔들리는 치아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치아를 치과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더니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가 많이 소실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치아 뿌리를 잡고 있는 잇몸뼈가 얼마나 소실됐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치아 동요가 심하면 심할수록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 치조골이 많이 소실됐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소실돼서 치조골이 3분의 2 정도가 소실됐다 그러면 사실 그 치아는 뽑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치조골이 절반 정도 남았다. 그때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뽑기보다는 적절한 잇몸 치료를 통해서 잇몸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치아를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환자의 여러 가지 습관들과 연관돼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자분이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그 치아를 살려서 그 잇몸 질환이 다른 치아까지 확산이 되면 하나의 치아만 우리가 뽑게 될 경우가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서 다수의 치아를 뽑는 정도까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꼭 치아가 흔들린다 그래서 무조건 뽑아야 된다, 하나만 뽑아야 된다, 아니면 안 뽑는 게 좋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그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구강위생하는 방식이나 습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치과에서 오셔서 잇몸 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링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치근 활텍술, 경우에 따라서는 잇몸을 완전히 열고 하는 잇몸 수술까지 받게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잇몸에 있는 염증 조직들을 다 제거하고 치료를 받으면 잇몸 질환이 어느 정도 좋아지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구강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그 치아의 동요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치아를 살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린다고 다 뽑는 건 아니니까 흔들리는 치아를 방치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그 치아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딘가에 치아를 부딪혀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는 치과에 방문하시면 동요가 심한 경우에 우리가 그 치아를 철사를 대서 옆에 있는 치아들에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걸 와이어 스플린트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고정을 해주면은 그 치아의 동요가 줄어들겠죠. 철사를 묶어놨으니까. 그랬다가 2에서 4주 정도 후에 그 철사를 제거하면 그 치아의 동요가 굉장히 줄어든 채로 또 그 치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디에 부딪혀서 치아가 흔들린다 그러면 그것도 방치하지 마시고 치과에 오셔서 해당되는 치료를 받으시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아 동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갑자기 멀쩡하던 내 치아가 흔들리면 굉장히 놀라죠. 걱정도 되고요. 다만 흔들린다고 뽑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처 치과에 방문하셔서 내 치아와 잇몸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받으시고 내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인 치조골이 얼마나 소실됐는지 이런 정도들도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